안녕하세요, 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 관련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순서는 신혼집,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우선 신혼집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각자 집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구축 아파트 3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짐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사하는 이사 비용은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신혼집에 이제 들어오면서 채워놨던 가구들이랑 가전들이에요. 우선 이 소파,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소파는 플랫포인트의 제품이고, 레이어 소파 2700이랑 레이어 소파 900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모듈 형식으로 소파를 놓고 있고요. 레이어 소파 같은 경우는 2700짜리가 270만 원, 그리고 900짜리가 103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배송비가 있어요. 배송비 8만 원에서 총 이 소파에만 380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혼이고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화이트 패브릭 소파를 선택했는데요. 이 소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후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이 소파 너무 예뻐요. 플랫포인트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딱 멀리서 봤을 때도 너무 화이트도 아니고 되게 세련된 아이보리 색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에 받았을 땐 만족했는데, 이게 패브릭이고 또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계속 블랭킷을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만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청결이나 그리고 집에 이제 먼지 날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가죽 제품이나 좀 어두운 제품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침대인데요. 침대 같은 경우는 실리라는 브랜드 거를 구매를 했고, 저희는 백화점도 많이 다녀보고 또 리빙페어 같은 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용인에 있는 실리 되게 큰 상설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침대 같은 경우는 꼭 누워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침대는 퀸 사이즈에서 210만 원, 그리고 운임비 10만 원에서 총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구는 여기까지예요. 거울이라던가 수납장이라던가 옷장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남편이 각각 살던 자취방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프를 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가전인데요. 가전은 저희가 총 냉장고, 스타일러, 전자레인지,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6가지를 주문을 했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냉장고는 337만 3천 원, 스타일러는 236만 6천 원, 전자레인지 18만 원,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거치대, 워시타워 거치대라고 해서 거치대도 있거든요. 이 거치대까지 412만 3천 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했는데요. 총 다 해서 1,004만 2천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가전을 구매하면서 카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한 3개월 동안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어서 이렇게 6가지만 구매를 했고요. 저희같이 가전을 좀 가지고 있지 않고 풀가전으로 8종, 9종 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스탠바이미 같은 것들은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결혼식 준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플래너를 두진 않았고 웨딩북이라는 어플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애초에 원하는 분위기나 그리고 딱 하고 싶었던 곳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플래너님과 함께 뭐 알아보고 이럴 필요는 없었어서 식장만 좀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웨딩북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저는 총 253만 원을 결제했어요. 웨딩 촬영에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모님 비용 25만 원이 들어갔고요. 스튜디오는 바로 오늘이 그날 청담점의 한상원 작가님께 진행을 했고, 웨딩 촬영이랑 본식 둘 다 우아르에서 진행을 했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요닝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웨딩 화보 촬영은 정말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요닝도 메이크업 바꾸지 않고 본식 그대로 가져갔고, 우아르 같은 경우도 저는 인스타에서 촬영 때 원하는 드레스와 그리고 본식 때 원하는 드레스를 명확하게 고르고 가져갔었기 때문에 뭐 드레스 투어라던가 이런 부분들 추가 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냥 딱 영원으로, 추가금 영원으로 드레스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복인데요. 예복 같은 경우는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 수투서플라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맞춤을 할까 아니면 기성품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맞춤은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비쌌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정장을 많이 입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수투서플라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99만 원이었고요. 예복이 몸에 받지 않는다면은 뭐 수선, 기장수선이라던가 품수선이 필요했었을 텐데 감사히도 저희 남편은 예복이 잘 몸에 맞았기 때문에 추가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한복인데요. 한복 같은 경우는 양가 어머님과 그리고 저희 남편의 여동생 이렇게 3명만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복 맞추러 남편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입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필요한을 위해서 옷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오빠, 그리고 오빠의 여동생, 그리고 양가 어머님 이렇게 총 5벌 해가지고 99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가격을 좀 보니까 양가 어머님은 각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 들었고 신랑 신부가 45만 원, 여동생이 15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저희가 예약했었을 때 당시의 금액이거든요. 저희는 작년 12월에 했어요. 본식 한 달 전에 했었기 때문에 좀 촉박하게 갔긴 했는데 잘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딱 마음에 드는 한복까지 잘 골라서 정말 만족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은 웨딩밴드입니다. 한복분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명품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샤넬, 불가리, 뭐 부쉐론, 피아제 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백화점을 많이 돌아다니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결론은 종로에서 마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액세서리를 평소에 많이 끼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웨딩밴드가 제가 끼는 액세서리랑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포기를 했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잘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진짜 큰맘 먹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종로에서 마쳤습니다. 제가 웨딩밴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저희는 이 꼬모 다이아몬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저희는 화이트 골드로 구매를 했고요. 화이트 골드 요 본 반지랑 그리고 요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랑 그리고 요 다이아가 박힌 가드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좀 가까이 보고 싶다고 문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안 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은 웨딩밴드 총 다 해서 25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는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239만 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하트 다이아링이 55만 원, 이제 랩 다이아라고 해서 가드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랩 다이아 가드링이 28만 원, 그리고 이제 화이트 골드링, 요거 제 거랑 남편 거 이렇게 해서 2개 해서 167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웨딩 촬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원본 금액이라고 해서 44만 원이 붙거든요. 그 44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웨딩 촬영을 다 하고 보정을 하기 전에 셀렉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셀렉을 하면서 저희는 버릴 사진이 없고 너무 다 예뻐가지고 다 못 버리고 결국 41장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액자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장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웨딩 촬영에 그 웨딩북에 최초로 냈던 금액 외에 추가로 든 금액이 75만 9천 원입니다. 저는 이미 추가금을 냈고 또 이제 웨딩 앨범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올 건데 제 영상을 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신이 분들은 추가금은 절대 하지 말고 차라리 원본 사진 저희 어차피 받으니까 그거를 뽀샵해가지고 그냥 뽑아서 따로 간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추가금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웨딩 촬영 앨범도 있지만 저희 본식 앨범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열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좀 후회하는 부분은 이 웨딩 촬영 추가금 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웨딩 촬영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헤어 변형, 그리고 부케,
그리고 메이크업 이렇게 있는데요. 메이크업은 저희가 최초에 이제 지불을 했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0시에 웨딩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6시 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샵에. 그러면 얼리 스타트 비용이라는 게 붙어요. 이게 이제 55,000원이 들었고, 부케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한 일주일 전인가에 담당 작가님께 전화가 와요.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좋아도 좋지만 생화가 사진에 더 예쁘게 나오니까 생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일주일 전까지 손 놓고 있었다가 이제 생화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주변 꽃집이랑 이런 걸 다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비싼 거예요. 20만 원이 넘는 곳들도 진짜 많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루에 몇 시간 쓰는데 굳이 20만 원을 태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조아레 사자니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핑크 꽃다발 하나랑 화이트 꽃다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 뭐 손질비랑 뭐 매듭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총 9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꽃시장 가는 거 완전 강추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본식입니다. 사실 이 본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본식에 관련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청첩장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청첩장을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웨딩 화보 찍은 것들에 대한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웨딩 화보 사진이 한두 달 안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본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사진 보정업체에 맡겼습니다. 글로우 스튜디오라는 곳에 맡겼고 저희는 총 4장 했고 장당 4,000원에서 16,000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첩장인데요. 청첩장도 저희는 하객을 거의 350명에서 4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청첩장을 뽑아야 되는 양이 되게 많았었어요. 유명한 뭐 바른손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퀄리티에 원하는 내용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본 3, 4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청첩장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제작을 했고 사실 이 끈이 좀 예쁘게 안 묶여서 그런데 이거 받아본 친구들은 되게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 트레싱 봉투랑 그리고 땡큐 스티커 이렇게 두 가지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해서 36,000원. 성원 에드피아에서 이제 제가 미리 캔버스로 디자인한 요 청첩장 한 장짜리 요게 아마 한 3만 원 정도 해서 요 끈까지 다 합쳐서 요 끈은 테무에서 구매를 했고요. 총 8만 원 정도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이 들 거를 8만 원으로 아껴서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청첩장은 진짜 만들기를 너무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혼식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구매했는데요. 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장짜리 이렇게 해서 12,700원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랑 같은 날에 연회장이 겹치는 분들이 저희랑 같은 식권을 쓰게 된다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좀 섞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식권에 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고 도장은 다이소에서 하나당 1,000원씩 해서 총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타이입니다. 보타이는 사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7,700원 정도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주문하니까 다음날 바로 오는 로켓 배송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구매를 했고 사실 손님 맞이할 때 넥타이를 매고 이제 입장할 때랑 그 외의 시간에는 보타이를 매주니까 확실히 사진도 더 예쁘게 살고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타이로 바꿔주는 거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은 부케, 이모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모님은 그 웨딩 촬영 때랑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부케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이제 웨딩북이라는 어플에서 10만 원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집 통해서 예약을 했고 10만 원이어도 사실 퀵비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44,000원을 추가 지불했습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시 예식이었다 보니까 아침 6시까지인가 샵에 갔어요. 웨딩 촬영 때랑 동일하게 얼리 스타트 비용 55,000원이 발생을 했고 이제 메이크업을 제가 다 받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 메이크업을 유지를 되게 오래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기능?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실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좋다 좋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맞다 가격을 안 물어봐서 가격을 여쭤봤더니 5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걸 딱 붙여서 모든 신부들이 웬만하면 다 만족했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해볼까? 또 언제 해보려나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봤더니
에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기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넣으면은 에어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분사해줘서 이걸 굳히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화장 되게 잘 됐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그 화장이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정말 착붙으로 잘 붙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만족했는데 돈이 55,000원까지 들어야 될 부분인가? 라는 좀 의문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성비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비추 55,000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비추이고, 피부를 제일 예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어 파운데이션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혼주 메이크업입니다. 혼주 메이크업은 청담에 있는 주니엠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여길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식장에서 이 주니엠이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들에서 총 4명, 그리고 오빠 여동생, 그리고 제 여동생 2명, 이렇게 총 7명이 메이크업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했는데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이 주니엠이라는 곳이었었고요. 양가 부모님 각 22만 5천 원씩, 각 여자 한 명당 17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3명 해서 총 95만 원이 들었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여동생들은 조금 만족하지 못한 느낌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혼주들, 아버님이나 어머님, 엄마, 아빠의 메이크업은 깔끔하고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주만 계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 저처럼 이제 여동생이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동생들은 다른 곳에서 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혼주 예복인데요. 어머님들은 한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들 양복만 해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아버님들은 양가에 이제 각각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스냅, 그리고 DVD, 그리고 본식 스냅 이렇게 3가지를 예약을 했고요. 아이폰 스냅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작년 4월 달쯤에 아이폰 스냅부터 예약을 했거든요. 워낙 아이폰 스냅이 좀 예약하기 빡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유명한 프레비 스냅이라는 곳에서 미리 선예약을 했고, 선예약금이자 이제 그 비용을 미리 지불을 해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제 아이폰 스냅 업체를 물어보길래 이제 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업체가 사기 관련된 거에 이제 휘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봤죠. 카톡에도 찾아봤더니 알 수 없음으로 뜨고, 카페도 가입하고 봤더니 본식에 안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저는 당장 한 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당시 작년 12월 초에 추가 아이폰 스냅 업체를 예약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실 프레비 스냅에서 아무런 문자나 이런 응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당일에 만약에 아이폰 스냅 업체가 안 오게 된다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예약을 한 곳이 아망떼 모먼츠라는 곳이에요. 제가 작년 4월에 하고 12월에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4월에는 18만 원이었는데 12월에 한 이 아망떼 모먼츠는 31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 동안에 이 시세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체 이 프랩이라는 업체가 대형 업체고 저렴한 가격에 잘 했었다고 좀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고, 저도 이제 막 여러 업체 찾아보면서 되는 곳을 급하게 한 달 전에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 선택지가 없었어서 이 아망떼 모먼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본식 스냅입니다. 본식 스냅에 관련해서도 추가금 때문에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본식 스냅은 세컨드 페이지라는 곳에서 했고, 원래는 1인 작가님 95만 원인데 부모님 앨범 2개까지 추가된 금액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모님 2권 제외하고 1인 작가 1권 해서 10만 원 제외한 85만 원에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분위기도 잘 살려주시고 DVD 작가님, 아이폰 스냅 작가님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셔가지고 식 분위기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과의 촬영을 마치고 엊그저께 이제 본식 스냅을 셀렉하러 갔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추가금을 총 33,000원을 지불했고요. 사실 최초 추가금은 180만 원이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신부 대기실부터 연회장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부 대기실부터 접객하는 거, 뭐 신랑 신부 입장, 부모님, 화동, 축가, 축사, 행진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다 담았어요. 각 순서당 한 2~3장씩 다 담았는데 이게 추가가 한 9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본 40페이지에다가
이제 90페이지니까 50페이지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50페이지가 아니라 한 60페이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0페이지를 한 장당 33,000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곱하기 33,000원이니까 198만 원이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너무 경악을 해서 모조리 다 뺐어요. 신부 대기실도 다 빼고 부모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여기도 원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부모님 사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것들은 따로 보관해서 따로 부모님들께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려고 결론은 추가금은 33,000원만 지불을 했다는 점 공유드립니다. 결혼식은 추가금 파티다. 가면은 무조건 뭐 추가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저도 계속 제가 사진을 뺄 때 그 담당해 주시는 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왜냐면 한 장 뺄 때마다 33,000원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비용 절감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런데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추가금 없이 그냥 최소화 장수로만 앨범을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식장인데요. 예식장은 저희 신사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인당 68,000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발렛비랑 요것저것 다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이 리버사이드 호텔이 밥이 맛있기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집 갔었을 때도 정말 박수치고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도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 주차가 발렛이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밥을 고려하고 또 어두운 홀에 웅장한 홀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총 비용은 3,718만 7,200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 신혼여행 저희는 신혼여행을 약간 호화롭게 갔다 왔기 때문에 신혼여행 비용이랑 집에 채워놓는 생필품들이나 접시류, 식기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